안녕하십니까?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께 매달 1,000만 원씩 받으며 여유롭게 은퇴하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적어도 수십억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답하실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한 숫자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의 재정 계획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매달 1,000만 원이라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30억 원보다 훨씬 적은 자산으로도 목표를 이루어내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도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월 1,000만 원의 은퇴 생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은퇴 자금의 3가지 가장 큰 함정과 그것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첫 번째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이 숫자는 매우 명쾌하게 들립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도둑, 바로 세금과 인플레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60세에 은퇴하고 앞으로 25년간 현재 가치로 월 1,000만 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5%로만 잡아도 25년 후에는 지금의 1,000만 원과 같은 구매력을 갖기 위해 무려 1,9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사실상 1년에 1억 2천만 원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은퇴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퇴 계획은 반드시 현재 가치의 돈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과 인출 전략을 세울 때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모두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해야 할 것은 세금을 모두 떼고 난 뒤 실제로 내 손에 쥐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세후 소득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30억 원이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숫자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아마 4% 룰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법칙은 매년 은퇴 자산의 4%를 인출해서 사용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원금이 고갈되지 않고 평생 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연간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30억 원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법칙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30년간 지출이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 보고 가장 중요한 세금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결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막 은퇴한 65세 부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부부가 함께 받는 국민연금만 해도 매달 25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아주 안정적인 보장소득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추가적인 연금소득으로 매달 150만 원을 더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 부부는 투자 자산에 손을 대지 않고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깁니다. 목표 생활비인 1,000만 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부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내야 할 소득은 연간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6천만 원이 됩니다. 4% 룰을 다시 적용해보면 필요한 자산은 30억 원이 아닌 1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6천만 원을 어떤 계좌에서 인출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전액 과세 대상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인출하는 것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나 세금이 적은 일반 투자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느냐가 필요한 총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 후 지출은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3단계의 지출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는 고고 시기입니다. 보통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75세까지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여행, 취미활동 등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슬로우고 시기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여행 빈도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함께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은 노고 시기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세후 월 생활비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은퇴 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후 소득을 빼보세요. 그렇게 남은 금액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자산이 실제로 만들어내야 하는 순수한 소득입니다.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목표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은퇴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출처에 따라 세금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가지 주요 소득 흐름과 각 흐름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으로부터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호해주며 은퇴 생활에 든든한 기초소득을 제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이것만으로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팁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으로는 식료품, 공과금 등 필수적인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돈은 골프, 여행, 손주들 용돈처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적 지출에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들은 직장 생활 중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지만 은퇴 후에는 인출하는 모든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 70세가 넘어 연금 계좌를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소득이 급증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와 함께하게 된 한 부부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두 분은 의무 인출 시점까지 연금 계좌를 그대로 두셨고 이제 매년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분의 연간 소득이 각각 1억 원을 훌쩍 넘게 되었고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은 물론 받을 수 있었던 일부 정부 혜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 인출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낮은 세율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무 인출 시기가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SA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좌를 그저 보너스 계좌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ISA는 은퇴 생활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비과세 소득 엔진입니다. ISA 계좌에서의 인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주방 리모델링으로 큰 돈이 필요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돈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한다면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인출한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깔끔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세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다른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년 ISA 한도를 꽉 채우고 세금 부담 없이 소득을 보충해야 할 때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 계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좌가 세금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이자 소득은 전액 과세되지만 배당 소득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 매매 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좌에 어떤 종류의 투자를 담을지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 즉 자산 배분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은퇴에 관한 가장 큰 미신을 깨뜨려 볼 시간입니다. 제가 만약 제 고객들로부터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서 세금을 덜 낼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만 원씩 받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편안하게 은퇴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생활 수준을 원하는 두 명의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연간 9천만 원을 쓰고 싶어 합니다. 은퇴자 A는 ISA, 일반 투자 계좌, 연금 계좌에서 골고루 자금을 인출하는 전략을 사용해 1,1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반면 은퇴자 B는 주로 연금 계좌와 예금이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무려 3,2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결국 손에 쥐고 쓰는 돈은 같지만 세금은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보다 어디서 돈을 꺼내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갓 은퇴한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투자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40대인 것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너무 두려워 모든 자산을 현금이나 예금에 묶어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은퇴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고, 둘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와 함께한 60대 초반의 부부는 포트폴리오의 90%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을 쌓아가는 시기에는 훌륭한 전략이었지만 이제 자산을 인출해서 써야 하는 시기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구니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에는 앞으로 2년간 살아갈 생활비를 현금이나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단기 생활비는 안전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구니에는 3년에서 5년치의 생활비를 채권이나 우량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구니에 나머지 장기 자금을 넣어 시장의 성장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자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전략은 부부에게 놀라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자신들의 생활비는 전혀 문제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장기적인 자산 성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달 1,000만 원으로 은퇴 생활을 영위하고 그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목표 금액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이해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고정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계좌를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은퇴 시기에 맞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조차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간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